자, 스칼라 곱은 내적 그래서 뭐 이렇게 AB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어쨌든 A와 B를 곱한다면 코사인 세타 성분 이 성분과 이 성분을 그냥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전류와 전압이다. 그럼 전류와 전압이라면 이 전류가 이 B와 같은 위상인 성분끼리만 곱해서 어떤 크기, 전력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다. 그래서 물론 이제 B의 코사인 세타로 해서 이렇게 곱해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죠. 이게 직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와 이 성과 직각인 이런 성분을 구해서 이 크기와 이 크기를 곱한 거나 여기에 AB를 곱한 거나 이 A와 이 B를 이 전체 B를 곱한 거나 A-B- 그래야 되겠네요. 이 A와 B를 구한 거나 A-B'를 곱한 거나 똑같은 값이 됩니다. 어차피 뭐 똑같습니다. 자, 벡터의 곱은 어떻게 되느냐? 벡터의 곱은 스칼라가 A, B라면 벡터의 곱은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요런 경우 자기장과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각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곱하게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각각은 직각인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벡터 곱 크로스 A 크로스 B 그 외적이라고 해요. 외적 혹은 크로스 A 크로스 B라고 합니다. 요걸 우리는 A, B의 벡터 곱이라고 그러죠. A 도트 B는 이제 스칼라 곱이고 요거는 벡터 곱이라고 합니다. 이제 요 경우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죠. 벡터 곱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벡터 곱은 자, A 크로스 B 이렇게 읽죠. 자, 그래서 A 크로스 B는 직각인 것만 이제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A 크로스 B는 직각이 아니면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I 곱하기 I라든가 이거는 직각이 아니죠. 그죠? 이 성분은 이제 0이 됩니다. 0이. 그래서 사인 0도는 같은 사인 0도는 0이죠. 사인 90도는 1이죠. 그죠? 그러니까 I 곱하기 I나 J 곱하기 J나 K 곱하기 K는 요건 전부 다 뭐가 되느냐면 0이 됩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게 남는 거죠. IJ, IK, 그 다음에 JI, 뭐 KJ, 뭐 이렇게 남죠. 이런 거만. 이건 전부 다 9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I 성분은 뭐냐면, J와 K를 곱했을 때 I가 나오겠죠. 그죠? J와 K 곱하면 이게 I가 납니다. 요거 JK 곱하면 여기 I가 되죠. 그 다음에 KJ 곱하면 어떻게 되냐? KJ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I가 됩니다. 마이너스 I. KJ는 이제 반대죠. 그죠? KJ는 마이너스 I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하면, Z 성분을 곱한 거와 해서 ZY 성분을 빼면 됩니다. 빼면. 그래서 I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갖고 요 곱한 결과가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J도 뭐냐면 J는 ZX ZI KI 곱하면 J가 되죠. KI 곱하면 J 이 방향이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거꾸로 하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XZ를 가면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요 성분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요거는 I 곱하기 K, I 곱하기 K는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I 곱하기 K는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K 성분은 J 곱하면 K 성분이 되는 거고, 거꾸로 되면 이제 마이너스 성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인 90도는 무조건 1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교환 법칙이 성립 안 됩니다.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는 이제 달라지죠. 왜냐하면 방향이 다르면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요. 여기 교환 법칙이 안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제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방향이 반대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벡터의 이제 교환 법칙 이게 성립 안 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90도가 아닌 같은 방향일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와 전류가 같은 방향일 때는 이제 0이 되는 거죠. 직각인 성분만 이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벡터의 곱은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두 벡터의 이게 평행사변형의 면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90도일 때가 가장 이제 넓게 되고, 그냥 곱하면 면적이죠. 90도일 때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차이가 없을 때는, 같은 방향일 때는 0이 돼서 면적이 제로 되죠. 그죠? A 크로스 B는 평행사변형의 면적화가 같다. 그래서 이 전동기의 토크는 자석의 자석과 전기자의 전류의 곱인데 크로스 벡터다.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는 여기 이제 전동기 회전 토크는 0이 되는 거고, 방향이 90도일 때는 이 크기가 그냥 곱하면 되는 거죠. 100% 정사각형이 되니까 면적이 가장 크고, 90도일 때는 이렇게 직각사각형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90도가 아니고 각도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길이 같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각도가 됐다. 그 다음에 이런 각도가 됐다. 그럼 이 길이는 어차피 이 길이는 똑같은데 각도가 만약에 이렇게 90도가 아니고 각도가 이제 90도가 아니고 더 작은 각도라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높이가 낮아지는 거죠. 높이가 이렇게 높은 게 아니고 코사인 사인 세타가 이제 이 높이가 되겠죠. 그죠? 밑변분의 사인 세타 높이. 그러면 점점 각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면적은 더 줄어들겠죠. 그죠? 같은 각이 되면 이제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90도 각도일 때 가장 큰 이제 힘이 생기겠죠. 그때 이제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각각으로부터 90도인 방향, 새로운 방향으로, 이 평면으로부터 90도인 방향으로 이제 힘이 생기는 거고, BA를 이제 거꾸로 해서 이제 크로스하면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거죠. 바로 이제 벡터의 곱이 바로 우리가 뒤에 전동기나 여러 가지 발전기 등에 쓸 때 자개와 전류의 방향과 사이 각도가 어떤 각도냐, 90도냐, 그냥 같은 방향이냐, 그게 따라서 이제 값이 틀려지는 거죠. 그 힘이 틀려지는 거죠. 이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지금 벡터의 곱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